작년 8월 인천광역시의 한 PC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토요일 밤 11시경 한 남자가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섭니다. 이때 뒤편에 앉아있던 사람이 앞서 나간 남자를 바라보곤 이내 따라 나서는데요. 아무것도 모른 채 걸음을 옮기는 남자와 그 뒤를 따르는 한 사람. 그런데 잠시 후 필사적으로 달려오는 남자. 자세히 보니 뒤편에 앉았던 사람이 그 뒤를 쫓는데요. 다급히 계산대 뒤로 들어선 남자. 너무 간절히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와, 저도 뒤를 보는 순간 시겁했어요. 왜요? 정말. 자세히 보니 남자를 쫓던 사람은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얼마간 대치하더니 또다시 달려드는 가해자. 이런.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잠시 후 계속됩니다. 늦은 밤 PC방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그리고 순식간에 벌어진 몸싸움까지. 아이고. 그날 그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목격자이자 영웅인 PC방 사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는데요. 사건 발생 몇 분 전까지 어떤 낌새도 없었답니다. 그날 제가 카운터에 있었어요. 근데 남자분이 엄청 빨리 뛰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하는 줄 알고 뭐지 하고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분이 목에 피를 많이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계산대로 오기 전 PC방 화장실 앞에서 이미 한 차례 공격을 당한 남자. 아니 왜? 갑자기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남자는 다급히 도망쳐 계산대로 피신했고 왜요? 부상이 심한 듯 상처를 확인하는데요.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위협은 멈추지 않는 상황. 아이고. 그렇게 학생 같아 대치가 보이는데. 이어지는 순간 또다시 달려드는 가해자. 눈이 먼저 보였는데요. 눈을 딱 본 순간 남자분의 시선이 고정돼 있었어요. 위험을 직감한 영웅은 기회를 살피며 제압을 시도했고 가해자가 들고 있던 흉기를 가까스로 빼앗았는데요. 어머. 세상에. 그 사이 다른 손님이 흉기를 얼른 쥐어듭니다. 신고해야죠. 흥분한 가해자를 붙잡고 있던 영웅. 얼마나 지났을까? 영웅의 설득에 조금 진정이 된 가해자. 그 사이 영웅은 신속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데요. 경찰과 구급대가 오길 기다리며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싶었답니다. 무섭진 않으셨어요? 저도 살면서 이런 사건을 눈앞에서 본 거 처음이거든요. 무섭다기보다 빨리 제압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선생님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PC방에 그때 손님이 좀 꽤 많으셨어요. 100분 정도 계셨어요. 손님이 다치시면은 더 큰일이죠. 제가 다친 게 낫죠, 차라리. PC방에 손님이 많던 주말밤. 혹시 다른 사람이 더 다칠까 싶어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는 영웅.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가 느끼기에는 한 175 가까이 되는 키가 크셨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그 칼 뺏으려고 제압할 때 소리 지르셨는데 딱 느꼈어요, 여전히. 남성을 위협한 가해자는 다름 아닌 여성. 갑작스런 공격을 당한 피해자의 부상도 심각했다고요. 사람들이 피해자의 부상을 확인하는 사이 또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가해자. 이번엔 막아서는 영웅에게 흥분하며 위협까지 하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러죠? 자세히 보니 여자의 손에 또 다른 흉기가 들려 있었답니다. 어머나. 처음 제압할 때 칼을 뺏어서 카운터 쪽에다 놨어요. 근데 어디서 났는지 또 들고 있더라고요. 두 개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당시 영웅과 함께 가해자를 제압했던 목격자를 만나봤는데요. 사장님이 또 이제 칼 쥔 손을 그래서 싹 잡았어. 어떻게 힘이 센지 그냥 칼을 뺏어야 되는 칼을 못 뺏겠더라고. 다른 남자애가 또 달려와가지고 셋이서 짓누르고 칼을 빼셨어. 성인 남성 3명이 달려들 정도로 힘이 세던 가해자.
몸싸움 끝에 어렵사리 두 번째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나는 한 게 없어. 한 게 없고 사장님이 대처를 잘했어. 침착하게. 사장님 없었으면 그때 큰일 났어. 가해자가 또다시 돌발 행동을 할까 싶어 꼭 붙잡고 있었다는 사람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인계했다는데요. 결국 가해자는 경찰서로, 피해자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자는 왜 남자를 공격한 걸까? 사실은 속 사정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그때 같이 계셨던 그 목격자분이 피해자분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좀 많이 아시더라고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다는 또 다른 목격자. 피해자분을 이제 따로 이제 카운터에 격리시키면서 제가 여쭈어봤는데 둘이 이제 사귀었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헤어진 다음에 3개월 정도 여자분이 이제 스토킹을 하시다가 법적 문제까지 변호사를 그렇게 부른 게 한 달 정도 됐다고 들었었어요. 그 남자한테만 칼을 계속 내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말리려고 하면은 위협만 하려고 하지 따로 휘둘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만약 영웅들이 없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은 재합하시면서 다친 곳은 없으세요? 네, 없어요. 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후에 소식 같은 거 뭐 들은 게 있으신가요? 그 여자분은 뉴스 보니까 구속됐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 찾아오셔갖고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었어요. 저도 뭐 다친 데 없냐, 그러니까 뭐 괜찮아졌다, 너무 감사하다 얘기 들어서 안심도 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고 당일 사건 발생 약 1시간 전 피해자를 따라온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한 뒤 뒤편에 자리를 잡았고 자리를 벗어나는 피해자를 확인하곤 서둘러 그 뒤를 따라 나섰는데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남자가 나오는 순간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위험천만했던 그날의 사고. 전문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볼까요? 사실은 목격자들 진술에 의하면 전 연인간에 끝나지 않은, 정리되지 않은 헤어짐, 이별의 범죄라고 보는 것이 아마 올바른 정의가 아닐까 합니다. 헤어지길 원치 않는 사람이 계속된 만남과 관계를 요구를 하게 되고 협박을 하게 되고 이게 폭력까지로 이렇게 상승되는 그런 일련의 연속적인 그 범죄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해 여성이 흉기를 사전에 미리 준비해 왔다는 것, 또 미행을 해서 피해 남성이 어디에서 뭘 하고 있고 같은 장소에 들어가서 미리 계획하고 기회를 엿봤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이 범죄는 사전에 계획된 범죄이지 충동에 의한 격정적 범죄는 아니라는 것을 엿볼 수 있죠. 실제 교제 폭력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관계가 잘 되는 과정에서도 언행이 좀 거칠다,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하다,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집착이 강하다, 경고를 해야죠. 상대방한테 이건 아니다.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용기를 낸 영웅. 그러나 늘 본인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골든타임 히어로였습니다.